자, 여러분 교재 481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평가의 3방식의 흐름도가 자주 출제하고 있죠.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관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묻는 건데, 자, 원가법, 수익환원법의 개념이죠. 자, 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자,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성립 근거로서. 자,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원가 방식이죠. 자, 원가 방식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 자, 그리고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나타나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 되겠죠. 자, 수익 방식에 있어서 대상 물건에 우리가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거래 가격이 얼마냐, 이 시장성의 원리를 또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이 비교 방식이 되겠죠. 비교 방식. 자, 이 비교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이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주어졌고, 또 우리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이죠.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 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에요. 비교법인데 여기는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이때 원가법에 의해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가액인데, 자, 이 대상 물건에 있어서 재조달 원가, 다시 조달하는 비용입니다.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이죠. 이걸 공제한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가법. 감가 수정이 들어와야겠죠. 자, 기억은 감가 수정은, 니은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대상 물건의 가액은 비준 가액을 의미하는데,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자, 이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자, 이 사정 보정, 시정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사정 보정이 우리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자, 수익환원법에서 우선 대상 물건의 가액이 수익 가액인데,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자,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자, 이 미래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을 하죠. 자, 환원 이율로 환원하거나 할인율로 할인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이죠. 자, 지금 우리가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그래서 현금 흐름을 디귿은 환원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묻는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관련에 들어갈 말을 기억은 적산법이죠. 자,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해요.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우리가 곱하여 산정한 이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적산법이죠. 자, 적산법에 있어서 뭐가 들어와야죠? 기대 이율이 들어와야겠죠. 기억은.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은 뭐를 구하는 거다? 여기 비준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비준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죠. 자, 그래서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 분석법에 있어서의 수익 임대료죠. 자, 기업용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총 수익을 우리가 분석을 하여 우리는 뭐를 구하죠?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 임대료라고 하죠. 자, 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지문이 또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개념들을 묻는 문제가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는 표준지죠. 우리는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우리는 시점, 수적, 작년에 요거 출제했었죠. 시점, 수적,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 요 절차도 또 한번 순서 출제했습니다.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죠. 자, 이 흐름도 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인데, 자, 원가법은 우리가 특히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이나 이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나 매립지와 같은 토지에 적용할 수 있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교나 우리가 공항 등의 건물에 있어서 우리는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원가법이죠.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로서는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이때 여러분 3번 문제 482쪽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이 신축 시점 현재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신축 시점이 아니라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거. 기준 시점. 자, 신축 시점이 아니라 이 기준 시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우리가 재조달 원가의 개념은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것. 2번 재조달 원가는 재생산 원가보다는 우리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맞는 지문이죠. 우리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이 우리가 맞는 지문입니다.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게 대체 원가죠. 그래서 재생산 원가, 재생산 원가를 복제 원가라고 하죠.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복제. 여기 대체 원가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 이론적으로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체 원가는 재생산 원가보다 낮죠. 왜냐? 대체 원가는 이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내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 원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 즉 기능적 감가인데 이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미 기능적 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하게 되면 이중 감가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재생산 원가와 대체 원가의 차액은 이 기능적 감가만큼 차액이 나타날 것이고, 이 재조달 원가는 신축 직후라도 감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부실공사를 뭐 할 수도 있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대체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체 원가란 기준 시점에서 대상 건축물과 자재, 건법 등이 유사하여 기능적으로 동일성을 갖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 개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된 건물에 적용을 하는데,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데 대상 건물과 동등한 효용, 대상 건물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우리가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효용 측면의 원가, 비용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대체 원가란 기준 시점에서 대상 건축물과 건축 자재, 공법, 기술 등이 동일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 그건 복제 원가라고 해요. 복제 원가. 그래서 복제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3번에 3, 4, 5번은 다 신축 시점이 아닙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4번에 기준 시점에서 대상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재생산 원가, 복제 원가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은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기준 시점.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재조달 원가를 우리는 구하는 기준. 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인데 우리 도급을 기준을 하죠. 도급 우리가 가격 기준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도급 가격 기준으로 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적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 비용에는 직접 공사에 들은 비용, 뭐 노동 비용이라든지 원자재 비용, 우리
관리 비용들은 간접 공사 비용, 또 도급 가격을 기준하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 개발업자의 적정한 이윤이 들어가고, 또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통상적 부대비용, 뭐 등기비용, 이자비용 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거기 5번 문제 보시면은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이 연면적이 1350제곱미터인데, 자, 준공 당시의 공사비 내용은 직접 공사비 이게 얼마죠? 3억. 자, 직접 공사비 3억이 주어졌고, 간접 공사비 3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여기에다가 개발업자에 있어서의 이윤, 여기 7천만 원이 주어졌으니까 다 더해주면은 4억이 됩니다. 그런데 뭐는 없다? 통상적 부대 비용은 없죠. 자, 그래서 4억 원인데, 다 더해주면은 표준적 건설비 4억 원인데, 20년 전 준공 전에 100이라고 보면 건축 비주수 20년이 지난 기준 시점에서는 135, 35%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한 거죠. 연면적 1350 우리가 제곱미터로 우리가 나누면 되겠죠. 자, 공 2개 없어지면요 400만 원이 되겠죠. 400만 원. 자, 그리고 공 하나 없어지면은 40만 원이 될 것이고, 135 약분되죠.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옵니까? 40만 원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40만 원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 다음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의 잔존 내용수는 얼마냐? 상각률은 2%다. 자, 그럼 상각률이 2%면 어떻게 돼요?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100%죠. 이 100%를 매년의 상각률 2%를 해줬더니 얼마? 50년이 나오죠. 이 50년이 우리가 준공을 해서 우리가 이 경제적 내용요소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이 50년이다. 50년. 자, 경제적 내용연수 50년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건축물이 20년 경과했다. 자, 20년 경과를 했어요. 자, 경과년수는 20년인데 건축물의 유효 경과년수는 30년이다. 그럼 실제 경과한 게, 여러분 실제로 경과한 게 우리가 20년이고 경과년수가 조정됐죠. 유효 경과년수가 30년이라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 유효 경과년수가 30년이라는 것은 경과년수가 조정됐는데 관리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지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유효 경과년수를 기준했을 때 남아있는 요 잔존 내용연수는 50년에서 30년을 뺀 20년이 잔존 내용연수다. 자, 경과년수가 조정된 유효 경과년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감가 요인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묻는 건데, 자, 여러분이 감가 요인에 있어서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 이것은 기술적 측면, 자, 기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내부적 감가가 있을 수 있고,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감가가 있죠. 외부적 감가가 있습니다. 이때 내부적 감가로서는 물리적 감가, 우리가 기능적 감가가 있어요.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치유 가능한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 비용과 치유 후에 우리는 효용,
증가분이 있거든요. 치유 후에 효용이 증가하면 치유를 하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면 치유를 하지 않는다는 요걸 염두에 두셔서 우린 치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치유, 물리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감가, 또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로 나눠요. 또 기능적 감가로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인데, 여기도 치유가 가능하냐, 치유 가능 감가, 또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로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런데 외부적 감가는 대상 물건 자체에서 관계없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 감가를 경제적 감가인데, 이 경제적 감가는 어떻게 돼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7번에 1번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균형의 원칙이고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 불가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이 경제적 감가는 모두 치유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 요인, 치유 불가능 요인. 4번이 정답이고,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은 모두 건물의 감가 요인이나 경제적 감가 요인은 토지 건물 모두 해당한다. 여러분,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있다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요. 토지 경제적 감가는 어떻게 돼요? 토지 건물 모두에 해당합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회계 목적에 있어서의 감가상각. 자, 여러분이 회계 목적에 있어서의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고,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우리는 뭐를 하죠? 기준? 회계 목적에 있어서의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 가격을 기준, 평가는 재조달 원가, 여기는 취득 가격 기준, 여기는 재조달 원가를 기준. 기억은 맞는지 뭐. 자, 니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 인정하지 않겠죠. 예,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관찰감가법 회계는 인정하지 않고 감가수정은 인정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정률법에서의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하고, 감가수정에서의 감가요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맞고, 감가수정할 때는 뭐를 기준? 우리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 여러분,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기역 맞고, 디귿 맞고, 니을 맞죠. 기역, 디귿, 니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요 두 개 비교한 거 틀린 건데, 이 감가상각은 회계기간 1년 동안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같은 부동산 평가에서의 감가상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감가수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대상 부동산 자체와는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치에 있어서의 손실분을 경제적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감가상각은 건물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평가 시의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 기준 맞고, 감가수정은 대상 부동산에서 실제로 발생한 가치상의 손실과 감가액은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시면은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이 나오는데
이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 적상 가액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기는 취득 가격, 원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 바뀌었습니다. 1번은 양쪽 감가상각, 감가수정 바뀐 개념. 2번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판정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능력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2번 틀렸고, 3번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3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자,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률법은 체감상각법이기 때문에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고,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바뀌었네요. 4번 틀렸고, 5번 인근 지역의 쇠퇴는 경제적 감가,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은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감가 우리가 수정 방법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이 감가 수정 방법과 관련해서 우선 내용 연수 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관찰, 감가법, 분해법, 이것은 직접법이야. 감가수정 방법 중 우리는 직접법이 나오고, 간접법이 있죠. 직접 못 구하니까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간접법이 있어요. 자, 이 내용연수법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다. 자, 그래서 11번 감가수정의 산정 방법이 아닌 것,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구하는 방식, 물리적 감가액, 기능적 감가액, 외부적 감가액을 구하여 합산하는 방식. 2번은 분해법이에요. 3번 유사한 경관연수를 가진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것은 이 간접법이죠. 간접법. 간접법에서 시장 추출법. 자, 여러분 간접법에서의 시장 추출법에 대한 설명. 3번 정액법 또는 정률법. 건물자녀법은 여기 관련 없죠. 그래서 5번 정답인데, 건물자녀법은 수익환원법에서의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우선 보는 거고,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은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액법은 건물, 구축물 등의 여기에 적용을 하는데,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다고 했죠. 매년의 감가액은 우리는 총 감가액, 즉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료됐을 때 우리는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뺀 거죠. 이걸 총 감가액인데, 총 감가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우리가 나누어서 구하죠. 그리고 매년의 감가액은 이것은 항상 일정하다. 체감하는 게 아니죠.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정률법은 기계 등 대상 물건의 매년 말 잔존 가격에 동일한 매년의 감가액을 곱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데, 매년의 감가액은 정률법은 체감해요.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합니다. 틀린 지문. 상환기금법은 광상 등 대상 물건의 내용연수가 만료 끝날 때의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해당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인데, 내용연수법 중 감가 누계액이 가장 작습니다.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작다. 가장 작다는 거. 자, 이런 형태가 나오죠. 감가 누계액인데 경제적 내용연수 말이죠.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정액법. 자, 정액법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이 가장 이렇게 작아요. 감가 누계액이.
자,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정율법. 그래서 감가 누계가 가장 작은 것은 상환기금법은 가장 작습니다. 관찰감가법은 대상 부동산을 면밀히 관찰하여 각종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관찰하고 구하는 방법인데 물리적 내용연수의 산정에 적합하다. 자,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기능적, 경제적 내용연수 산정에 적합한 방법. 4번 틀렸고 5번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가액을 요거 각각 감가액을 별도로 측정해서 이걸 전부 합산해서 구하는 방법을 분해법, 분해법 개념이죠. 5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5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13번 문제 보시면은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치유 가능한 감가는 내용연수 항목 중에서 치유로 증가가 예상되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요 비용보다 크면은 치유를 하죠. 1번 정답이고요. 감가 수정 방법은 직접법,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어요. 그리고 감가 수정을 구할 때는 이 3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상정해야 한다. 아니죠. 병용할 수 있다. 여러분 병용할 수 있다. 병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내용연수법과 관찰감가법 이것은 병용할 수 있다. 병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병용할 수 있다. 뭐 정액법, 관찰감가법, 뭐 정률법, 관찰감가법 이렇게 병용할 수 있다. 요 2개는 실제 우리가 발생한 감가고 우에는 이론적 감가이기 때문에 병용할 수 있다. 자, 감가 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등을 고려하고 그에 해당하는 감가 수정을 공제하여 기준 시점 현재, 자, 대상 물건의, 자, 밑줄은 대상 물건의 기간 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 여기 틀렸죠. 이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감정평가사의 폭넓은 경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관찰감가법의 개념. 5번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이렇게 세분을 해서 우리는 치유 가능, 불능 항목으로 세분해서 각각의 감가의 합계액을 감가 수정액으로 하는 방법은 분해법. 5번은 분해법의 개념.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가법의 기본적 개념을 배우고요. 여러분 감가 수정 방법에 우리 계산 문제의 정액법 계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관련해서 나머지 방식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